어널리틱스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저희 G 디지털 매뉴팩처링이 되고 나서부터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피시 시센스는 사실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G 인텔리전트 플랫폼의 제품군으로 있었던 제품인데요. 최근에 분석 니즈가 많아지면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센스를 사실 식센스가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런데 셀프 서비스로 팔아 봤더니 셀프 서비스로 이제 고객한테 제품만 팔아 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이게 이 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시센스를 저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와 함께 팔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센스를 활용해서 오퍼레이션스 허브 내에 센서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프로피시 오퍼레이션스 어널리틱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앱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피시 시센스는 사실 온프레미스 기반의 분석 툴이고요. 그리고 프로피시 오퍼레이션스 어널리틱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어널리틱스 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시센스와 시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센서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 성숙도, 뭐 가트너 그룹에서 얘기하는 분석 성숙도는 디스크립티브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가장 좀 쉽고 가치가 낮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진단하는 것.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예정인지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그러면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처방까지 해 주는, 이게 분석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페시 히스토리안이나 프로페시 플랜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진단해 주는, 이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모으고 저장하는 그런, 저장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 시센스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어 처방을 내리는,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처방을 내리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뭐 프로세스에서는 사실 공정의 어떤 변동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센스를 활용을 해서 이거 공정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또 최적화해 보고 시뮬레이션 해 보고 결론적으로 이 옵티마이즈된 프로세스 퍼포먼스를 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셋 포인트에 대한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예측, 시뮬레이션, 최적화 및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툴들, 뭐 R이라든지 SPSS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뭐 SPSS라든지 R이라든지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현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현장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CSV 형태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걸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나서 그게 보고서의 형태로 이제 보고서가 돼서 뭐 C레벨 분들한테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 뭐 이게 문제가 있군.' 이러고 나서 그게 현장에 다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거를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다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번거로워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시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과 다이렉트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 히스토리안이나 아이픽스, 심플리시티랑 바로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해서 HMI로 알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굉장히 현장에 오리엔티드된 현장에 특화된 분석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패루프 클로즈드 루프 최적화 및 제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제품에서 5가지의 기능을 고유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능이 이제 분석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셋 포인트 값을 시뮬레이션 해 보고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되고 뭐 예측한 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결론적으로 좀 최적화된 값을 찾는 그런 5가지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변동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인자라든지 셋 포인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변동성 감소시킨 이후에 그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값을 찾아보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래서 첫 번째 값, 이 전체 프로세스를 모두 한 번에 최적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 대부분의 고객들이 첫 번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몇 시간 이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ROI를 굉장히 쉽게 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게 보통 우리 매뉴팩처링이나 인더스트리 고객들은 사실 데이터는 많이 쌓고 있는데 히스토리안이라든지 뭐 산업 기계들을 통해서 데이터는 계속 많이 쌓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 이거를 잘 모르겠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가치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하기 쉬운 분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프로세스 개선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식센스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센스는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배리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취합을 하고 모으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나를 통해서 이제 다 할 수 있어서 좀 전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전통적인 배리어를 좀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보통 이제 오토모티브라든지 푸드 앤 베버리지, 워터 앤 수자원 쪽 그리고 메탈 마이닝, 페이퍼 요런 쪽에서 많이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 포트폴리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의 오퍼레이션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온 프레미스 기반의 시센스 그리고 오퍼레이션스 허브 내에 추가적인 기능인 센서스 요렇게 3개가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프로피시 패밀리 및 타사 제품, 특히 OPC를 사용하는 제품과 손쉽게 통합을 할 수 있어서 HMI 스카다라든지 히스토리안 또 MES 제품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 및 실시간 OT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다운받고 그거를 분석하고 다시 그거 데이터를 임포트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시키고 뭐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시센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새롭게 도입된 사항으로는 어
네. 파이썬 모듈 관리자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제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해졌고 어 특히 이번 8.5 버전에서는 시스템 식별 도우미라는 게 추가가 돼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나 제어 최적화를 위해서 과거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프로세스 전달 함수 모델을 추정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ID 제어 루프 튜닝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권장 PID 루프 튜닝 설정을 계산해 주고 제어 루프 모니터링 보고서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저희 G 디지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 프로젝트와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시센스 고객들이 사실 이게 쉽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약간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 시간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시간씩 6 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고객들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같이 해 주는 그런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 루프 성능 모니터링 최적화는 일단 모든 PID 루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루프를 자동으로 식별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무슨 식별 아이덴티피케이터가 성능이 떨어지는 PID 루프를 자동으로 식별을 해 주면 제어 엔지니어가 데이터에서 공정 전송 함수 모형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된 공정 전송 함수 모형으로 권장 PID 루프 튜닝 매개 변수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해서 루프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또 PID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을 하면서 최적화가 되는 그런 루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데모 라이센스 90 일짜리 데모 라이센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채널이나 채널 매니저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품과 데모 라이센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센스에 머신 러닝과 AI 런타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은 되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센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앱이 이 센서 헬스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헬스라는 앱은 저희가 시센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려고 해 봤더니 실제로 센서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센서 값이 NA가 계속 뜬다든지 플랫 라인이 계속 뜬다든지 아니면 뭐 아웃라이어 값이 많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됐는데 센서 하나의 값이 그렇게 뭐 NA가 들어오거나 뭐 플랫 라인이 들어와도 이게 알람 리밋을 넘지 않다거나 아니면 알람 로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센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데이터 아날로그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이 센서들의 헬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량한 센서가 결국엔 불량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불량한 데이터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낳게 하고 잘못된 분석을 만들게 하고 결국에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센서들 하나하나의 건전성을 오퍼레이터가 일일이 확인을 하러 다니는 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좀 자동으로 센서의 어떤 건전성을 모니터링해 주는 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된 앱이 센서헬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헬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은 이 뭐 프로핏이 시센스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모델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어 네. 데이터가 정상 조건에서 벗어나는 센 정상 조건에서 데이터가 이제 벗어날 때 그 잘못된 데이터를 감지해서 운전원이 해당 센서를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교정할 수 있도록 경고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핏이 히스토리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모니터링할 센서의 태그나 아니면 태그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 센서스가 그 태그에 대해서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판단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과거 데이터를 뭐 3 개월이면 3 개월, 1 년이면 1 년치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3 개월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엔진이 시센스에서 사용되는 런타임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분석으로 새로운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내가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비해서 좀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감지가 되면 경고를 생성하고 오퍼레이션 서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퍼레이션 서버에서 그 어널리시스 앱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트렌딩 앱을 통해서 좀 심층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분석을 하고 이제 작업자가 이거는 뭐 이그노어 무시한다 아니면 재학습시킨다 아니면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어댑티브 러닝까지도 수행이 가능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센서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필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센서 하나, 객체 수준에서 분석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나는 플로우 센서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 그 분석을 이네이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센서마다 찾아가서 이네이블을 하지 않고 어떤 객체 유형을 그냥 이네이블 시키면 해당 객체 유형에 대해서 모든 센서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수집되고 있는 태그들인 거고요. 태그들이 자산 컨텍스트 모델화돼서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모터 바이브레이션 객체 하나만 선택해서 내가 센서 헬스를 이네이블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펌프를 선택해서 내가 이 펌프에 있는 모든 베리어블 그거를 전부 다 센서 헬스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면 펌프를 선택해서 센서 헬스를 이네이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피규레이션에 보면은 러닝 데이터 피리어드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커스텀으로 해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데이터가 정상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라.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커스텀이 아니라 이게 이제 드롭다운을 내려보면 3 개월, 6 개월, 9 개월, 12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오토매틱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그냥 적당한 피리어드만큼 자동으로 선택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트렌드 오렌지는 내가 생성한 헬스 인덱스가 이 베리어 정상 범위에서 얼만큼 벗어나면 오렌지로 표시를 할 건지, 얼만큼 벗어나면 레드로 표시할 건지 요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람 메시지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터스가 러닝 중이면 이 센서 헬스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 센서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비어리티가 크리티컬하고 타임 스탬프가 얼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고 뭐 태그는 모터 바이브레이션이었고 메시지는 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에 이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가 보이는 거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내가 이거를 무시할 건지 뭐 액션을 취할 건지 아니면 재학습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헬스 인덱 이걸 이제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헬스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정한 멘트가 좀 뜨게 되고요. 그래서 호버링을 하면 요 포인트에 호버링을 하면 이상 징후 세부 정보 및 뭐 가능한 문제점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가능한 문제점이 이 탑 아노말리즈라는 건데 아웃라이어라든지 뭐 오실레이션이라든지 드리프트라든지 현재까지는 좀 단순한 문제들을 위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이상 징후라는 게 이제 그 가능한 문제점의 후보군으로 되는 건데요. 뭐 낸 값이라든지 리미트 컨트롤 리밋보다 뭐 더 이상이라든지 플랫 라인이라든지 아웃라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향후에 이 센서 헬스 앱도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앱인데요. 향후에는 뭐 랜덤 에러 노이즈라든지 인액티비티, 리졸루션 비헤이비어 이런 데이터 이상 징후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네핏으로는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이런 모델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설치하고 태그를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석을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든다거나 뭐 모델링을 만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기존 과거 데이터를 바로 학습시켜서 이제 간단한 설정만으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이슈를 조기에 발견해서 이제 뭐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네. 공정 제어 오류나 알람 누락 등으로 인한 가동 중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위험이 없는 시나리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게 거창하고 엄청 이제 좀 덩치가 크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요런 되게 작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도입을 하는 걸 통해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발짝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머신 OEM에서 센서를 활용해서 좀 그 제품 사양보다 낮게 표시되는 그런 것들의 센서를 어떻게 뭐 좀 더 퍼포먼스를 올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작업에 해당되는 그런 센서들의 헬스를 모니터링하는 뭐 고런 응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구성하는 어널리틱스 컨피규레이션이랑 센서헬스 앱이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앱을 열면 이제 현재 오퍼레이션스 허브 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에셋 컨텍스트 모델이 이렇게 쭉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뭐 센서 하나를 이제 이네이블을 시키고 러닝 데이터 피리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st one quarter 뭐 1 년 커스텀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아마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세이브 해 볼게요. 예 제가 데모를 꾸며 놓은 지 오래돼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configuration has been saved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 다음 페이지가 deployment report예요. 그래서 deployment 상태에 가 보면 아까 전에 제가 deploy한 워크스테이션의 노이즈는 러닝 상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틀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학습 중인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이 끝나면 이제 런 러닝에서 러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센서 헬스 요게 이제 어널리틱을 컨피규레이션 하는 앱이고 센서 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면 실제로 러닝 중인 앱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워닝 뭐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웨이트가 이 벨트 1이라는 오브젝트의 웨이트 태그가 프라이어티 미디움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실제 이 뭐지? 차트를 보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게 차트가 또 되게 느리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어 WS나 뭐 노이즈 템퍼레처 이런 헬스 인덱스 이게 센서 헬스의 모니터링하는 어 태그가 이게 다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태그 하나하나가 헬스 인덱스라는 태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히스토리 안에 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왜 없지?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헬스 인덱스 그러니까 언더스코어 헬스 인덱스라는 태그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헬스 인덱스에 이 이 이 태그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는 태그의 헬스 인덱스 값이 또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앱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G의 애널리틱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간이 좀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러닝에서 러닝으로 바뀌었죠? 질문이 없으신가요?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한 자료는 이거 웨비나 등록하실 때 등록하신 이메일로 오늘 내일 중에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전무님 마무리해 주세요. 안 차장 끝? 네.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저희가 뭐 이런 이벤트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뭐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사에서 프로피시 2022로 이제 좀 재편이 되면서 각 프로덕트별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프로덕트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타임도 안 맞고 해서 일단 한국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좀 많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빼고 히스토리안, 오퍼레이션 허브, 그다음에 심플리시티, 아이픽스, 그다음에 뭐 CSS 조금 그렇게 저희가 오늘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안 차장이 얘기했듯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픽스, CVT, HMI 레벨 말고 저희가 주로 포커싱하는 게 이제 히스토리안 쪽 그것도 좀 대용량의 히스토리안 그다음에 추세 자체가 오퍼레이션 허브 같은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허브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센스까지 좀 뭔가 좀 저희도 지금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 다 채널 파트너 그다음에 저희를 주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셨던 SI 업체나 엔드 유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일단 그런 HMI 국한되지 않은 좀 더 이제 뭔가 좀 포커싱을 바꿔서 좀 더 그거를 쌓여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더 통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클라우드 쪽으로 어차피 추세 자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눈을 돌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뭐 많이 있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하셔도 좋고 저희 채널 파트너를 통해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쁘신데 그래도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